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치아 건강을 책임져 주실 분이죠.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동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이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치과 하면 일단 좀 무서워라는 말씀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치과 공포증을 정말 갖고 계셔서 치과 치료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환자분들 만나보시면 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치과 치료에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사실 저만 해도 치과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떨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장님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으로는 통증이나 뇌원 횟수 혹은 부작용에 의해서 치과 치료를 오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발치후 즉시 식립이라던가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러 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치과 치료를 조금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조금 자세히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방금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무통 마취 혹은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 아니면은 치과 수면 치료라고 하죠. 의식화 진정법이 환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도 뇌원 횟수를 줄여주는 것도 이제 치료를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방법이 또 부작용을 좀 많이 낮춰준다. 또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해서 이런 수면 치료를 통해서 치과 치료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부터 조금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마취를 하는데 가장 두려움이 크실 텐데요. 이 무통 마취를 위해서는 먼저 도포 마취를 통해서 먼저 통증을 경감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 다음으로는 앰플 워머라고 있는데 이 마취액의 온도를 저희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올려주어서 저희 통증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다음으로 컴퓨터 무통 마취가 있는데요. 이 무통 마취를 통해서는 일정 시간 천천히 마취액을 주입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통증을 매우 줄여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 가글 마취를 통해서도 가벼운 스케일링이나 레진 같은 치료를 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취하는데 마취로 인해서 오는 통증도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막연하게 치과 치료 좀 무서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치과랑 가까워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취에서 이제 깨어나는 시간이 좀 사람마다 다른가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네. 사람마다도 많이 다르고 네. 방금 말씀드린 도포 마취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분 정도 그리고 앰플을 이용한 마취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내로 마취가 깨어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가 저희 임플란트잖아요. 그래서 예. 보통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치과에 굉장히 여러 번 가야 된다라고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것도 사실 좀 치과 가기 꺼려지는 부담 중에 하나인데 내원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아주 바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먼 곳에서 내원하시거나 이러실 경우 내원 횟수가 한 번, 두 번 늘어나는 것이 아주 부담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임플란트를 발치 후에 바로 식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기존의 식립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뽑고 나서 뼈가 차는데 최소 4개월에서 12개월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치아가 양옆에 있는 치아가 쓰러지거나 반대편에 있는 치아가 정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반면에 즉시 식립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짧게는 2개월, 길게는 5개월 사이에 보철물까지 완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분 불편이 최소화되고 내원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연 식립 방법과 즉시 식립 방법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치료 기간이 한 반 정도, 그러니까 2배 정도 길어지고 또 짧아지고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원 기간뿐만 아니고 짧은 치료 기간 또한 적은 내원 횟수, 통증도 경감해 줄 수 있는 면에서 이 발치 후 즉시 식립은 이런 긍정적인 특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단 모든 증례에서 발치 후 즉시 식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즉시 식립이 가능하다는 뜻은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뼈가 충분하고 아래쪽으로는 신경과의 거리,
위쪽으로는 상악동과의 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후 즉시 식립을 할 경우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발치 후 즉시 식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뭐 내원 횟수라든지 치료 기간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긴 하지만 또 모두 누구나 가능한 상태는 아니고 환자의 뼈의 상태에 맞게 또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해서 좀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치료하신 분은 38세 남한으로 비교적 아주 젊은 환자였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죠. 오른쪽 위아래 뼈를 보시면은 사진상에서는 좌측에 있는 곳이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아래에 있는 뼈가 많이 녹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환자분께서도 오른쪽 위아래로 씹을 수가 없고 통증이 심하다라는 주소로 내원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가 오른쪽 위쪽에 작은 어금니 1개, 큰 어금니 2개, 오른쪽 아래에 있는 2개의 어금니를 뽑기로 결정을 하고 발치 후 즉시 식립을 계획하였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렇게 되면 이제 5개의 치아가 발치가 된 건데 그럼 임플란트는 몇 개 정도 식립을 해야 되죠? 이제 그렇게 5개를 심는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네. 아래쪽에 있는 끝에 있는 이는 사랑니이기 때문에 사랑니는 임플란트를 심어도 그 교합력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니 부위는 제외하고 네. 총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는데요. 네. 발치 후 즉시 식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식립 방법보다는 좀 더 1에서 2mm 정도 깊게 심어야 임플란트가 뼈가 차오르면서 같이 뼈가 감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환자분의 경우에는 신경관과의 거리도 충분하고 상악동과의 거리도 충분하였기 때문에 발치 후 즉시 식립에 적응증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발치하면서 바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는 건강한 잇몸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재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더 편한 치료를 도와주는 다양한 임플란트 시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해서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네요.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칫솔질을 하면 피가 자꾸 난다고 하셨어요. 아직 치료를 받지는 않으셨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이제 기간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 후에는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피가 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임플란트 수술을 한 후 모든 환자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술이 정말 중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결국은 관리가 가장 중요한 치료의 영역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게 됩니다. 피가 난다는 말은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있다는 뜻이고 그 염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구강 위생 관리를 자신이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칫솔질과 치실질, 꼭 자기 전에는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시기를 꼭 추천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점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자기가 임플란트를 식립한 병원에 꼭 내원을 하셔서 주기적으로 구강 위생 관리를 받으셔야 되고 임플란트에 관련된 사진들을 찍어서 주변에 염증이 있는지 혹은 보철 상부에 문제가 없는지 치조골이 녹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만큼이나 이후에 이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일단 지금 염증 관리가 좀 필요하신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70대 여성분, 70대 어머님께서 전화 주셨어요. 틀니를 오래 껴서 윗몸이 붓고 자꾸 아픕니다.
있다라고 하셨고 위턱 틀니를 착용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틀니를 할지 전체를 좀 임플란트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상태인 것 같은데요. 틀니 오랫동안 사용하시면 불편한 점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 네네.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의 불편감 때문에 찾아와 주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 틀니 혹은 전체 임플란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치료 모두 검증된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임플란트를 좀 더 많이 심어서 안정적인 기능을 하기에는 사실 전체 임플란트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 전체 임플란트를 하면은 크게 좋지 않은 케이스들이 종종 존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잇몸이 많이 꺼졌다거나 립 서포트라고 하는데 입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는 좋지 못한 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 혹은 전체 임플란트를 진행할 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꼼꼼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임플란트 선택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임플란트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임플란트 뭐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관리가 좀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렵게 심은 임플란트인데 다시 또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부작용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부작용은 보통 식립의 각도나 깊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은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저 이제 그림 보면서 조금 추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3D CT를 이용해서 구강 내 저기의 구강 모형을 재현한 것입니다. 네. 이쪽에서 모의 수술과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런 자신의 치조골에 어느 정도의 깊이, 방향을 결정을 해서 저희가 임플란트를 미리 한번 심어볼 수가 있어 좀 더 안정적인 수술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좀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게 이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식립할 자리를 좀 도와주는, 찾도록 도와주는 보조 장치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정확한 위치와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훨씬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부작용을 좀 낮춰주는 방법으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고 영상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을 영상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제 3D 스캔을 이용을 해서 모의 수술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저희가 안쪽에 있는 골의 모형을 완전히 재현을 한 뒤에 저희가 식립해야 할 픽스처의 종류나 깊이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모의 수술을 하게 되면은 실제 환자분의 구강 환경 상태에서 더 정확하게 빠르게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보고 있고요. 그 치료 과정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단계별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 이게 또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3D CT나 구강 스캔을 이용해서 저희 구강 구조를 정확하게 이제 재현을 하게 되고요. 그 안쪽에서 임플란트의 종류나 깊이 방향 등을 결정을 해서 모의 수술을 해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저희의 임플란트가 들어갈 가이드를 제작을 하게 되고 이 가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더 정확한 식립과 이런 방향과 깊이 면에서 부작용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치료 과정을 보니까요. 임플란트 보통 식립하게 되면 잇몸 이렇게 절개하잖아요.
그 과정이 좀 보이지가 않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 가이드가 이런 식으로 좀 생기게 되는데요. 네, 지금 보여주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이런 가이드를 사용해서 식립을 하게 되면 네. 저희가 이미 뼈의 구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수술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잇몸을 굳이 열고 들어가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붓기나 출혈이 적어서 통증이 감소하게 되고 염증이나 감염의 위험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네. 다만 환자분께서 이 뼈가 워낙 얕거나 깊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뼈 이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이드 임플란트를 사용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잇몸을 절개하고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잇몸 뼈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건강하거나 뼈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이 가이드를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면 염증과 감염의 위험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데 나에게도 좀 적당할까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리로 생각이 되는데요.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디지털 임플란트, 디지털 가이드를 사용한 임플란트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또 다음 주제로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의 특징은 위에 언급한 것 말고도 더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 최소 절개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출혈이 적게 나기 때문에 전신 질환자도 시술이 가능하고 창상이 적기 때문에 빠른 일상생활에도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상처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의 특징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동재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더 편한 치료를 도와주는 임플란트 시술법 알아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부작용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디지털 가이드가 활용을 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 있으시면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네, 먼저 다음 환자로 57세 남한 분이 내원을 해주셨습니다.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양측 상악의 구치부가 모두 상실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브릿지로 연결된 부분도 무치약 부위로 임플란트 식립을 원하셨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특히 좌측 상악에 크라운으로 씌워져 있던 부분이 2차 후식으로 이미 치아가 많이 상했기 때문에 저 치아도 함께 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치아를 좀 많이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위턱의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위턱의 상황이 좀 심각한 편이었는데요. 네. 특히 상악 좌측의 경우에는 6개의 임플란트가 식립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디지털 임플란트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듯이 CT 데이터와 스캔 데이터를 정합하여서 모의 수술을 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디지털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지금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도 디지털 가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정한 깊이와 식립 각도로 임플란트가 식립되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플란트가 식립된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심어야 할 임플란트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굉장히 좀 세심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환자분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이 환자분은 72세 남한으로 전체 임플란트를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송곳니도 이미 흔들림이 심하셔서 발거를 결정을 하셨고 디지털 임플란트로 위쪽에 8개, 아래쪽에 8개의 임플란트를 계획하였습니다. 네. 제가 앞쪽에서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디지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식립 각도와 깊이를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1개 혹은 2개의 치아에서도 효과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전악 임플란트 수복 혹은 다수의 임플란트 치아의 수복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어, 기준이 된 치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가이드가 그래서 정말 큰 이 역할을 할 것 가이드가 같아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네. 해주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고 음. 안정적인 수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자, 그래서 다음 사진 볼게요. 이게 어떻게 이제 몇 개의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는지. 예, 맞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쪽에는 송곳니는 이제 발걸을 하게 됐고요. 네. 위쪽에 8개, 아래쪽에 8개를 식립을 하게 된 사진입니다. 좋습니다. 치료 후에 이제 얼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치료 후의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도 보듯이 임플란트가 일정한 깊이로 아주 평행하게 잘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치료 결과에 대해서 심미적으로도 아주 만족을 하셨고 네. 기능적으로도 잘 작용하는 모습에 아주 만족감이 높았던 환자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틀니 뺐다 꼈다 할 그럴 일이 없으신 거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이게 완성된 모습인데 정말 자연치아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만족을 많이 잘 하신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디지털 가이드를 활용한 임플란트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쭉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자 상담 원하신 분들이 계셔서 한번 사연 만나보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어머님 전화를 주셨어요. 오른쪽 어금니가 흔들리는데 부분 틀니 대신에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됩니다. 라고 하셨고, 지금 이제 부분 틀니를 착용 중인데 아무래도 이게 틀리다 보니까 불편하셔서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앞서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네. 이러한 틀니 같은 경우에는 불편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임플란트를 쓰셨을 때 훨씬 더 만족감이 높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쪽에 지금 정확한 사진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발치를 한 후에 충분히 임플란트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뼈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악동과의 거리가 충분하냐에 따라서
지연 식립, 그러니까 뼈를 이식을 하고 조금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가능성도 있고, 뼈가 충분하시다면은 발치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뼈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임플란트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전화가 하나 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네. 오른쪽 위에 어금니가 음식을 씹으면 자꾸 뭐가 끼어가지고요. 네네. 오른쪽으로 안 씹고 그냥 왼쪽으로만 계속 씹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탈이 나가지고 그거 씹으려고 씹으려고 치과에 가니까 위에 어금니가 밑으로 너무 내려와서 위에 거를 생리빨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밑에 아래 이빨을 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혹시 전화 예. 주신 분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62세요. 네, 62세시고요. 일단 예. 저희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네. 제가 이제 뒤쪽에서도 드릴 말씀인데, 아래쪽에 치아가 오랫동안 없으신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치아가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되면은 아래쪽 잇몸에까지 닿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임플란트가 들어갈 공간이 7mm에서 8mm 이상은 최소로 되어야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께서 만약에 위쪽에 있는 치아가 많이 내려와서 7mm 이하 혹은 5mm 이하까지 내려오셨다면은 이 상태로는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부분에 위쪽에 있는 이까지 같이 뽑아야만 임플란트가 위아래로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위쪽에 있는 이를 뽑기 싫으신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치아를 신경치료해서 씌우시고 치아를 좀 깎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아래쪽에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또 직접 상태를 보고 또 말씀드리는 게 아니어서 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문자 상담 하나 더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아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잇몸뼈가 녹았다는데 디지털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전화를 주셨고요. 현재는 치아가 3개 정도 유실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오히려 잇몸뼈가 많이 녹은 경우에 디지털 임플란트가 더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뼈가 얇은 경우에는 신경관과의 거리가 아주 가까울 수가 있고, 위쪽으로는 상악동과의 거리가 아주 매우 밀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잘못해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게 되면은 신경관을 침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를 꼭 추천해드리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잇몸뼈의 상태가 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도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가 훨씬 더 그 효과를 좀 잘 발휘해서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 놓을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습니다. 스케일링 같은 간단한 치료도 사실은 이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치과를 좀 가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좀 약간 주무시는 것처럼 진정을 시킨 다음에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거 자세한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네. 이게 꼭 큰 수술이 아니어도 이런 작은 치과 진료에도 이 치과에 두려움이 크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치과 요새 수면 치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식화 진정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환자의 자발적 호흡과 외부에는 반응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 중에 제가 환자분을 불러도 반응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잠든 상황과 가장 비슷한 단계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래도 이제 통증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전신 마취랑 좀 비교해 보면 어떤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이게 전신 마취랑 비교했을 때 이해가 가장 빠를 것 같은데요. 네. 전신 마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스로 호흡이 가능하다는 점, 그다음에 상태는 아예 무의식 상태가 됩니다. 회복 시간은 좀 그렇기 때문에 느린 편이고요. 반대로 의식화 진정인 경우에는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고 중등도 진정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복 시간도 좀 더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비교적 전신 마취보다는 조금 더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치과 수면 치료하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예,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수면 치료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장비들이 쓰일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처음으로 웃음가스 장비입니다. 이거는 긴장된 몸과 마음을 좀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장비고 네. 그 이후로 정맥을 통해서 치과 수면 마취 약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를 통해서 호흡이나 맥박, 심전도 등을 감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무통 마취를 통해서 더 편히 환자분들이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정맥을 통해서 수면 치과 약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약물에 의한 응급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나 산소통 같은 이런 장비들이 꼭 구비된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과 수면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어떤 분들이 이 치료법을 좀 활용하면 치과 치료를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좀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과 공포증 있으신 분, 네. 아니면 물만 들어가도 이게 구토가 좀 심하신 분, 또 입을 크게 벌리기 어려운 분이시거나 마취가 잘 안 됐던 분도 훨씬 더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여러 번 내원하기 힘든 분들은 하루에 수면 마취를 하셔서 많은 치료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통증에 예민하신 분들도 무통 마취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료입니다. 네, 좋습니다. 치과 수면 치료의 고려 대상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재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더 편한 치료를 도와주는 임플란트 치료법 살펴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이동재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궁금증 Q&A를 통해서 화끈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굿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 궁금증부터 만나보시죠. 잇몸뼈가 부족하면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잇몸뼈가 어떻게 보면 이제 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뿌리를 지지하는 땅이기 때문에 잇몸뼈가 굉장히 그 임플란트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력입니다. 이 초기 고정력은 충분한 치조골의 잇몸뼈에 의해서밖에 얻어질 수가 없고요. 이를 위해서 잇몸뼈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사실 근데 임플란트를 하실 때 잇몸뼈가 없다고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요즘에 동종골이나 이식골을 이용해서 자신의 뼈를 재건하여서 다시 치료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잇몸뼈를 형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골 이식제 보강 후의 모습까지 그림으로 좀 보여주고 계신데 인공 차폐막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원장님? 네, 이
차폐막 같은 경우에는 인공뼈를 안정적이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고정력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환자분 구강 내에서 뼈가 외부의 힘을 받게 되면은 이게 완전한 뼈로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차폐막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아랫니보다 윗니가 더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특별한 맞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윗니 같은 경우에는 아래턱에 비해서 훨씬 더 무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중요한 것이 아까부터 제가 상악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는데요. 네. 저희 위턱의 위쪽으로 상악동이라는 굴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골이 얕은 경우에는 이 상악동을 감싸고 있는 막을 천공을 하게 되거나 혹은 완전히 뚫어서 이쪽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쪽으로 들어가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 먼저 임플란트 하기 전 상악동을 들어올리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거는 위쪽에 잇몸을 젖혀서 측방으로 들어가는 측방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측방 접근법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작업이 필요하고 예민한 작업이기 때문에 꼭 시술 경험이 많은 치과 의사와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쪽이 조금 더 임플란트 시술이 까다로울 수는 있겠지만 상악동의 이제 거상술을 통해서 위쪽에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잇몸뼈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증 만나봤고요. 이제 두 번째 궁금증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임플란트 사이에 음식물이 껴서 불편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음식물 끼임 현상 정말 많이들 호소하세요. 이것 때문에. 예, 정말 많습니다. 네, 막 악취도 난다고 하고 너무너무 불편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자연치를 완전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와 자연치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공간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공간이 적당한 경우에는 괜찮지만 큰 경우에는 음식물 같은 큰 음식물 압입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최대한 자연치와 가까운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상부 보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맞춤형 지대주가 적절합니다. 이런 네. 맞춤형 지대주를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치와 비슷한 효과를 최대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도 덜 끼게 되고 임플란트의 수명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심미성 회복, 임플란트의 주위염까지 예방해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성복보다는 나에게 딱 맞는 맞춤 옷을 입었을 때 내 몸도 훨씬 편안하듯이 네, 맞춤 옷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임플란트도 이런 이 맞춤형 지대주를 통해서 내 잇몸의 상태, 내 이 구강 내 상태에 딱 맞게 임플란트를 좀 만든다면 음식물이 끼거나 하는 불편함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동재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더 편한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의 상담 전화 저희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 질문해 주시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Q&A를 통해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궁금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넘어지면서 앞니가 부러졌는데 이걸 그냥 둬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뭐 아이들도 이런 경우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죠. 앞니가 살짝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이제 꼭 치료를 좀 받아야 되나 그냥 둬도 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가 봐요. 네, 이게 그냥 둬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아가 부러졌을 경우에는 안쪽으로 염증이 파급이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바깥쪽으로 염증 길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아 상실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치아에 파절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치아 우식증이 심했을 때 이런 경우에 치아 상실이 일어날 수가 있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풍치라고 하는 치주 질환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잇몸병에 의해서 치아 상실이 다수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치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조심을 해주셔야 나중에 오래도록 건강한 치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치아 외상으로 인해서 치아가 파절됐을 경우에도 일단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받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떤 치아를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치료를 잘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아의 빈자리를 그냥 좀 방치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치과가 맞습니다. 어려워가지고 그럴 경우에 올 수 있는 어떤 부작용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치아의 빈자리를 방치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화 상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아는 다 앞쪽으로 쏠리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의 정출이나 쓰러짐이 가장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치아가 벌어지거나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음식물이나 이런 바이러스, 세균 같은 것들이 많이 침투를 하기 때문에 충치를 유발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게 기능을 점점 못하게 되면은 잇몸뼈가 점점 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잇몸뼈가 점점 흡수가 돼서 오른쪽과 가운데에서 보이시다시피 실제 안무보다는 더 노안의 안무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주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합병증 중에 하나고요. 다음으로는 이를 잘 씹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 기능도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치아 빈자리를 잘 이제 오랫동안 놔두지 말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동서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더 편한 치료를 도와주는 임플란트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임플란트를 새로 심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인 분들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전화로 사연 남겨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또 사연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60대 남성분 전화를 주셨어요. 자영업하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10년 전에 심은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조금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글쎄요, 뼈가 드러났다는 얘기인지 네네. 예,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최근에 아직까지 이제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신 이력은 없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흔들리고 있으면 좋지 않은 사인인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임플란트가 흔들려서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드러나 있다는 거는 뼈보다는 임플란트 자체가 드러나 있을 가능성이 좀 많으실 것 같고요. 임플란트가 흔들렸다는 말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임플란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초기 고정력입니다. 이 초기 고정력이 깨졌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제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치조골이 많이 녹아있는 경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발치 후 즉시 식립의 적응증은 되기 힘드실 것 같고 뼈를 이식해서 4개월 혹은 6개월 정도 기다리신 후에 재식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즉시 식립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거하신 후에 좀 지연 식립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치아가 흔들리는데 이대로 두어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아직 치과는 가지 않으신 것 같고요. 치아가 흔들리면 조금 걱정이 되죠, 이게. 예, 맞습니다. 이게 치아가 흔들리는 것도 그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1에서 2mm 정도 흔들리는 경우는 1도, 그 이상은 2도, 투직적으로 흔들리는 경우에는 3도 흔들림이라고 합니다. 보통 1도 내외의 흔들림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괜찮아질 수가 있지만 2도, 3도가 되는 경우에는 발치에 적응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환자분이 자신의 손으로 흔들어 보면은 이 손이 부드럽기 때문에 정확한 몇 미리가 흔들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치과에 가셔서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 발치에 적응증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정확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치과에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두셨다가는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좀 병원에 가셔서 본인의 지금 정확한 상태를 한번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음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아버님 전화를 주셨습니다. 치아가 약해서 40대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흔들려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주셨고요. 최근에 임플란트 하나를 발치하셨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 방금도 이제 이런 비슷한 불편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지금도 임플란트가 흔들려서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순간 사실 임플란트의 수명은 거의 다 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다리신다고 다시 붙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를 다시 제거를 하시고 이쪽으로 치조골을 이식을 해서 다시 재식립하는 방법을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라고 좀 생각이 되신다면 더 이상 임플란트의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고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을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법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앞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환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임플란트 수술은 환자분들에게 고민을 많이 안겨주는 치료입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뇌원 횟수나 통증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고민을 진정성 있게 들어주고 또한 더 편하고 정확한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치료를 진행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동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